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스템 디자인 코스 중에 세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SIP 기반의 인터컴 기능을 위한 시펠리아 제품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네텍 코리아에서 현재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현중이라고 하고요.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화면에 보이시는 채팅창을 통해서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면 이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별도로 Q&A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용 설명 오늘 드리는 거 모두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추가적인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그때 한 번에 다시 좀 준비를 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처음으로 시큐리티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펠리아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펠리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 시큐리티 센터 안에서 인터컴 기능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좀 예시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잠깐 이제 Q&A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펠리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저희 메인 플랫폼인 시큐리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제네텍은 아직도 VMS 전문 어, 기업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 하지만 시큐리티 센터는 이제 그 융합 플랫폼으로서 이제 IP 기반의 VMS 그리고 뭐 출입 통제, LPR 이런 그 저희 세 가지 코어 제품을 이제 중심으로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 솔루션들하고 이제 같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던 중에 이제 오늘 이제 인터컴 기능을 위한 시펠리아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시큐리티 센터라고 하는 이름의 플랫폼 안에서 VMS, 그다음에 출입 통제, 그다음에 LPR. 예, 이제 저희가 뭐 ALPR이라고 하는 오토뷰, 그다음에 뭐 옴니캐스트, 시너지스라고 하는 요 저희 그 코어 3개 제품이 우선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옵션으로 다이나믹 맵, 그다음에 비디오 뭐 아날리틱, 인터컴, 그다음에 인트루전 패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어떤 영상 분석, 그다음에 모바일 및 웹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아이템들이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다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이제 시스템 같이 하나화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 물리보안 이런 시스템을 그 사용하실 때 관리하시는 거나 운영하시는 것들이 한 번에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저희 시큐리티 센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모든 옵션 기능 제품들을 포함해서 저희 시큐리티 센터는 저희 제네텍 자체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시펠리아는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원형 모양의 사람이 그림 안에서 사람이 그 어떤 인터컴과 통화를 하고 있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주변에 카메라, 예, 카메라, 그리고 출입 통제, 그리고 LPR 이런 차량 번호판에 대한 그림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시큐리티 센터 내 이제 코어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코어 제품이 이런 솔루션들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이벤트 상황에 대해서 운영자가 이제 바로 음성 아니면은 그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 간의 이제 통화는 물론이고요. 현장에 있는 IP 기반의 통화 장치, 또 인터컴 장비와도 실시간 어떤 음성 화상 통화를 해야 될 때 이런 시펠리아 기능이 바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펠리아는 저희 시큐리티 센터 내 코어 제품이고요. 또 하나의 하나의 옵션 코어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IP 기반의 어떠한 장비들, 여기서 장비는 워크스테이션, 어떤 PC, 어떤 클라이언트용의 어떤 PC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떠한 장비들 모두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출입 통제 시스템에서도 이게 만약에 출입 카드를 안 갖고 온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방문객이 바로 해당 어떤 게이트에서 이런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운영센터 내 어떤 담당 운영자랑 같이 바로 통화를 하면서 어떤 신원 확인을 하고, 만약에 신원 확인이 완료가 되면은 운영자는 바로 출입문을 수동으로 개방을 해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 해당 인터컴 기능을 수행하는 시펠리아 이런 제품이 필수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SIP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SIP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명칭이고요. 뭐 이제 약어로 해서 SIP고,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어, 업계에서 잘 표준화돼서 쓰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 방식에 대해서 거의 어떤 사용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시큐리티 센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시큐리티 데스크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프트폰 기능 같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종류의 SIP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에 설치를 하셔도 동일하게 이런 통화에 대한 어떤 기능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펠리의 아키텍처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저희가 좀 그려봤고요. 주요 기능, 주요 기능으로는 시큐리티 센터 내 인베디드 된 SIP 서버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펠리아 서버로 트렁크 서버를 통해서 만약에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인터컴 솔루션 또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말, 어떻게 보면 별도 만약에 다른 회사 제품의 어떤 인터컴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다 트렁킹 기능을 통해서 저희 시펠리아로 다 흡수 연계를 하실 수가 있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운영자 간의 그리고 또 각종 인터컴 장비를 활용해서 보안 관련 장비들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전체 보안 시스템에서 중요한 서로 간의 음성 및 영상 통화를 추가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통신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 시펠리아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덱들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오디오 및 비디오 관련 코덱들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럼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코덱 중에 뭐 한 가지만 지원하는 그런 인터컴 장비면 저희 시펠리아에 연동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 관련 코덱은 많이 보셨을 H.264 뭐 그런 코덱 보이시고 있고, 그리고 오디오 관련된 코덱도 뭐 G.728 아니면 뭐 723 등 이런 코덱들이 좀 보이고 계시고요. 지금 최근에 뭐 723 이런 코덱은 뭐 G.726 코덱으로 통합되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코덱 중에 한 가지만 지원되는 어떤 디바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는 다 저희 시펠리아의 인터컴 장비로 연계하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흔히들 PA라고도 말씀하시고 아니면은 전광방송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그 기능은 바로 이제 저희가 이제 퍼블릭 어드레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 해당 PA 기능도 저희 시펠리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방송이라고도 하고 이 PA라고 하는 이 기능은 바로 특정 구역에 아니면 특정 어떤 층수 아니면 전체 어떤 빌딩의 전체 시설을 시설 안에 있는 뭐 어떤 인터컴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IP 스피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시에 방송을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방송은 운영자가 마이크로 바로 이제 그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미리 뭐 레코딩이 되어 있는 그런 오디오 파일을 수동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그 방송이 나가게끔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자동으로 하는 어떤 기능들이 저희도 이제 이벤트 투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면은 어떠한 뭐 카메라에 관련된 이벤트, 아니면 출입 통제에 대한 이벤트, 아니면 뭐 LPR에 대한 어떤 차량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벤트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당 시펠리아의 어떤 그런 정관 방송 기능까지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트렁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트렁킹, 뭐 SIP 트렁킹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도에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로 다른 인터컴 시스템이 있고, 그런 인터컴 시스템을 하나로 이제 연동하는 거다라고만 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펠리아에서도 이제 기존 인터컴 시스템을 저희 시스템으로 연계하실 때 바로 이 트렁킹 라이센스를 만약에 준비를 해주시면은 기존에 만약에 뭐 어떤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셨던 어떤 그런 별도 인터컴 서버 아니면 인터컴 솔루션들을 저희 그 시펠리아로 그 가져와서 하나의 시스템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렁킹에 대한 라이센스는 또 저희가 별도로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뭐 서드 파티 뭐 PA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게 트렁킹 라이센스를 그 준비해 주시면은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펠리아 버전은 2.10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2.9 버전부터 시펠리아에서도 이제 전광 방송이 어, 그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전광 방송에서도 기존의 MP3 파일 아니면 웨이브 파일 형식의 미리 그 레코딩된 음성 파일을 불러와서 실시간 방송도 가능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좀 그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곧 출시될 이제 2.11 버전부터는, 그러니까 2.11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되고 뭐 2.12 버전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겠지만, 이후 버전부터는 지금 기존에 저희 이제 롤 기반 아키텍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시펠리아 기능에 대한 그 인터컴을 담당하는 롤로 이제 변경될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어, 지금 확답은 못 받았지만 뭐 내년도 2021년도 내 그 초반에는 그 상반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돼 있는 걸로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버전은 2.10 버전이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펠리아 관련된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펠리아를 위해서 이제 그 별도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수도 있는 어떤 그 하드웨어 사양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요. 우선 시펠리아 그 서버는 시큐리티 센터 5.6 SR, 그러니까 서비스 릴리즈 2 버전 이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윈도우 OS는 윈도우 7 32비트 혹은 64비트 버전부터, 아니면은 그 2019 서버 2019 버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드리는 사양, 그 서버 사양 기준에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성능적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32개까지 동시 통화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총 1000개 인터컴 장비들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화 내역을 오디오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된다면 별도로 이제 전용 서버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네, 뭐, 그 통화 내역을 저장을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제 뭐 어떤 다른 어떤 롤을 담당하고 있는 서버들과 같이 설치 후 운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장까지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별도로 이제 서버를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이제 동시
통화 기준으로 해서 10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는 저희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문서에 지금 언급드리는 권장 워크스테이션 사양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은 해당 기능들을 문제없이 그 운영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인터컴 연계하는 장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제 코덱을 조금 언급을 드렸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인터컴 그 지원 리스트들을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 링크에 가시면요, 해당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투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 아니면 엑시스 뭐 이런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인터컴 전문 회사들에서 지원되는 그 어떤 하드웨어들을 저희 시펠리아에서 어떤 하드웨어들이 그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해당 여기 링크에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그 맵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프라임 매니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프라임 매니저에서 이제 지도 그 자기 그 시스템에서 이제 맵상에서도 해당 인터컴이 위치되어 있는 부분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터컴 위치를 확인하면서 어떤 상대방과의 통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통화를 하시면서도 이제 맵상에 표기되어 있는 주변에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출입 통제 관련된 어떤 도어라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엔티티들을 실시간으로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다 더 좀 다이나믹하게 여러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잘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매니저와 그 다음에 뭐 카메라, 출입 통제, 뭐 인트루전 패널, 뭐 아니면 알람, 뭐 외곽 감지 센서 이런 여러 가지 IoT 장비들을 다 같이 이제 활용하셔서 거기에 또한 이제 서로 간에 통신을 할 때 별도로 뭐 모바일 폰, 뭐 핸드폰을 전화를 거시지 않으셔도 바로 그냥 해당 보고 계시는 뭐 지도 기반의 어떤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컴을 하나 실행을 하셔서 바로 상대방과의 어떤 통화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센싱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면요. 물론 이제 시펠리아 기능을 위해서는 이제 라이센스가 이제 당연히 구매가 되어야 되고요. 우선은 첫 번째로 GSC-시펠리아-베이스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당 인터컴 기능이 필요하시면은 꼭 하나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논외로 저희 그 어플라이언스인 이제 스트림볼트 시리즈 중에 올인원 장비인 뭐 SV-300 아니면 SV-100 시리즈는 해당 요 시페리아 베이스 라이센스가 올인원 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이센스가 우선 요것만 있으시면 이것만 있으셔도 저희 메인 소프트웨어 메인 클라이언트인 이제 시큐리티 데스크 운영자 간에는 서로 간에 이제 인터컴 기능은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GSC-시펠리아-1SIP-STD라고 하는 라이센스는요. 카메라 라이센스, 뭐 CCTV의 지금 카메라 라이센스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장단에 있는 인터컴 장비가 있으면 그 해당 인터컴 장비 수량만큼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SIP-ADV라고 하는 라이센스는요. 방금 이제 현장에 있는 인터컴 장비에서 들어오고 이제 운영자 간에 이제 통화했던 그런 내역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실 때 레코딩을 할 때는 바로 이 ADV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밖에도 시펠리아-1 트렁크라고 하는 라이센스는 이제 만약에 별도 외부 솔루션, 별도 외부 다른 회사의 인터컴 장비 솔루션이 기존에 있다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아날로그 형태의 시스템, 인터컴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스템들도 저희 시펠리아에 다 연계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해당 하나의 시스템당 1 트렁크라고 하는 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도 서드 파티 인터컴 장비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또 아날로그 인터컴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 시펠리아에 연동을 하실 때 각각의 하나씩 그래서 이제 총 두 개의 시펠리아-1 트렁크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두 개를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면상에 또 마지막으로 시펠리아 1P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전광 방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기능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지만에 만약에 저희 그 인터컴의 전체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 구역 아니면은 전체 영역에 대해서 한 번에 뭐 마이크를 대시고 그 방송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그 일반 뭐 MP3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웨이브 파일의 일반 오디오 형태로 미리 레코딩된 어떤 음성 파일이나 아니면은 음악 파일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들을 특정 원하시는 구역에 이렇게 재생을 시키실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방송 시스템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시펠리아 저희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제 라이센스를 시펠리아 관련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큐리티 센터 내에 시펠리아 기능을 위한 이제 별도 플러그인 설치를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다 완료를 해주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그 시큐리티 데스크의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전화기, 이게 수화기 모양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위치가 되게 되고요. 요거를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지금 로그인한 어떤 사용자의 그 아이디가 이제 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태별로 뭐 지금 온라인 상태시라면은 녹색으로 돼 있고, 뭐 잠깐 부재 중이다라고 하면은 뭐 주황색, 그리고 바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화면에서 또 다시 보이시는 대로 뭐 즐겨찾기라든지 아니면 최근 통화 목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락처 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수동으로 특정 어떤 전화번호를 바로 입력하셔서 어떤 다른 사용자로 아니면 어떤 현장에 있는 어떤 인터컴 장비로 바로 이제 연락을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용자 아니면은 뭐 현장에 있는 인터컴 장비랑 이제 서로 이제 통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통화가 시작이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저희 분할 화면, 타일 분할 화면창에 이렇게 인터컴의 이제 통화 이제 화면이 이렇게 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타일에 이제 아예 내장돼서 시작이 되게끔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까 여기 팝업 형태로 여기 이 정도 위치에 위치를 해서 통화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가 내장된 인터컴 장비의 경우는 바로 해당 영상을 이제 바로 확인하시면서 그 운영자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연관되어 있는 카메라를 설정을 이 인터컴 장비랑 그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운영자가 이제 통화 중에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인터컴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영상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카메라 영상으로 변경을 시키셔서 만약에 그 인터컴에서 보이고 있지 않는 어떤 다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그 화면을 확인을 하셔서 뭐 그 지금 통화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위협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이제 뭔가 있지 않은지 그런 상황을 그 좀 더 안전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도 그 운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통화할 때 어떤 그 타일 창을 조금 좀 자세하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통화가 시작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잠깐 정지, 그러니까 잠깐 이제 대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대기를 잠깐 하게끔 하실 수도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인터컴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뭐 잠깐 카메라를 끄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통화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마이크를 음소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음소거를 해제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그 다이얼 패드의 모양으로서는 뭐 어떤 특정 다른 현장에 있는 운영자로 전화를 다시 뭐 그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DTMF라고 하는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뭐 만약에 특정 다이얼을 눌렀을 때
특정 기능을 실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임의의 번호 뭐 1123 뭐 샵 버튼을 누르면 특정 구역에 있는 도어를 지금은 잠겨 있지만 자동으로 열리게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카메라 모양 버튼을 보시면 네, 여기 카메라 모양 버튼 누르시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터컴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엔터티들을 여기다가 다 추가를 미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카메라만 지금 있긴 하지만 만약에 출입 통제에 대한 도어라든지 아니면 외곽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여기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터컴을 눌렀을 때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어떤 외부 방문객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직원들이 운영자 그 상황실에서 통화를 한 이후에 수동으로 여기서 운영자가 수동으로 이제 도어를 개폐를 할 수도 있게끔 뭐 그런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안센터에서도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 그런 기능들을 바로 이제 인터컴 기능과 함께 연계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방금 뭐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 건데요. 그 아까는 카메라만 있었지만 여기 보이시는 거대로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뭐 그 도어 출입 통제에 대해서 이제 도어를 열리고 닫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인풋 아웃풋 같은 신호들도 여기도 같이 이제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컨피그 툴을 통해서 뭐 출입 통제라든지 아니면 외곽 센서라든지 뭐 각종 IoT 센서 뭐 인풋 아웃풋 이런 신호들을 여기에 같이 연계되는 엔티티로 설정을 미리 해 놓으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인터컴 이런 창 내에서도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센터 플랫폼에서 이 그 명칭 그대로 보안에 관련된 모든 엔터티들을 이러한 방식대로 같이 묶어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저희 소프트웨어의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그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거를 이제 영상으로 짧게 어떻게 실제 운영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른쪽 상단에 수화기 모양의 이제 저희 시펠리아 기능이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완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은 녹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 뭐 대릭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뭐 지금 뭐 통화를 가능하다 아니면은 지금 뭐 바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즐겨찾기라든지 뭐 그리고 뭐 연락처 그리고 아까 뭐 이제 다이얼 패드 이런 것들도 선택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즐겨찾기를 추가를 하시면은 옆에 이제 그 연락처 쪽에 가시면 좀 주로 사용을 하실 때 자주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표에 이제 꽉 찬 모양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큐리티 데스크에 사용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이드 도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 전화기 모양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현장단에 위치되어 있는 인터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그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해당 사용자 아니면 인터컴으로 전화를 거실 수가 있고요. 보이시는 대로 지금 화면 그 카메라를 끄실 수도 있고 예, 그 보시는 때도 이제 다이얼 패드가 위치를 해서 다른 어떤 기능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전화 잠시 대기 상태 아니면 뭐 출입 통제 수동으로 개폐하기 아니면 카메라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이고 있는 카메라의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화면을 이렇게 같이 그 동일한 화면에서도 이렇게 그 변환해 가면서 그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팝업 형태로 돼 있는 그 화면 창에서 타일로 어, 집어넣겠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이제 그 분할 화면 뒤에 보시는 이제 4개 분할 화면 창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 동일한 그 분할 화면 창에서도 이제 인터컴 장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장돼 있는 어떤 그 인터컴을 사용했던 내역들을 또 검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또 필요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큐리티 데스크에 이제 요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쪽 항목에서 이제 콜 레포트 태스크라고 하는 이제 태스크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콜 레포트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요거를 실행하시면 네,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태스크 내에서 지금 최근에 1일간의 1일 동안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통화 내역들이 있는지를 바로 이제 서칭을 바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어떤 모든 통화 내역을 이제 검색하셔서 연관된 뭐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출입 통제 관련 도어들에 대해서 바로 재생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재생을 하실 때는 물론 이런 것들이 카메라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인터컴 때 사용했던 그런 통화 내역들까지도 같이 동시에 재생을 시키실 때는 아까 제가 라이센스 정책 그 설명드렸을 때 같이 그 시펠리아 다시 ADV라고 하는 라이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이 이제 가능하시다라는 거를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비주얼 레포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비주얼 레포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시간대별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시간대별로 어떤 사람이 어느 인터컴 장비 아니면 어떤 사용자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긴 하지만 요거를 좀 더 시각화해 가지고 어, 좀 비주얼 이렇게 시각화를 좀 좀 보기 편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이제 실제 시큐리티 데스크를 한번 어,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이제 그 비주얼 레포트라고 하는 거랑 이런 그냥 단순 서칭을 하고 나서 그냥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말고 비주얼 레포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보실 때 이게 얼마만큼 좀 더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게 더 편하시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은 아, 좋은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요, 간략하게 이제 저희 인터컴 장비를 추가를 하셔서 시큐리티 저희 센터 내에서 인터컴과 뭐 비디오와 이렇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좀 실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좀 해본 슬라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뭐 바로 뭐 가상 환자 회진 시스템 요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년도 이제 2020년도 초에 코로나 요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언택트 뭐 비접촉 방식의 기술들이 많이 이제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병원들에서도 의사와 환자 그리고 뭐 환자와 간호사 간에 최소한으로 대면하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뭐 인터컴 이런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환자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인터컴 장비를 이제 옆에다가 이제 두시면 만약에 환자가 필요하실 때 아니면은 또 간호사가 환자를 어떤 특정 매 시간 아니면 어떤 특정 어떤 뭐 스케줄에 의해서 어떤 그 환자의 상태를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도 뭔가 그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가 필요할 때 뭐 어떤 비상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필요로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실시간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저희가 저희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도 이런 시페리아 기능을 활용해서 뭐 가상으로 환자 회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 위에 병실이 이제 다 위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 병실마다 이렇게 이제 인터컴 장비가 위치가 돼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병실에 간호사라든지 의사가 이제 바로 전화를 그 인터컴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거나 그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화상 채팅, 화상 회의, 화상 미팅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의사나 간호사가 해당 병실의 환자와 실시간으로 바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 및 그리고 환자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상황은 이제 저희가 그 미션 컨트롤이라고 그 SOP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뭐 표준 운영 절차, 뭐 이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어떤 운영자가 앞에 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시스템화해서 그 순서에만 따라가면은 어떤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시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미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지금은 이제 주변에 또 이제 시큐리티 데스크 이제 그 주변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위험 레벨, 뭐 스린 레벨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이런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뭐 그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떤 환자가 비상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그냥 뭐 그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뭐 기본 기능이긴 하지만 뭔가 그 알아채지 못하는 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이제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환자가 비상벨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어 일반적으로 알람 기능뿐만이 아니고 알람을 쓰지 않으시고도 이런 어떤 위험 레벨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떤 뭐 알람 사운드가 발생을 하면서 주변의 어떤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주변의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뭐 사용자 지정에 의해서 뭐 녹색이면 녹색,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 아니면 뭐 주황색이면 주황색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사용자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간호사가 화면을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소리가 발생하면서 그 화면이 이제 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차리시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미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셔서 이런 순서에 의해서 뭐 1단계는 뭐 지금 뭐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떤 화면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바로 이제 그 인터컴의 화상을 그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셔서 그 해당 화면을 보시고 환자의 상태를 뭐 체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큐리티 센터 내에서 이런 상황과 같이 뭐 시큐리티 데스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서 어, 그 뭐 플랜 매니저, 지도 기능, 거기에 이제 인터컴 장비, 거기에 뭐 미션 컨트롤, 거기에 이제 뭐 위험 레벨이라고 하는 거를 복합적으로 다 조합을 시켜서 어떤 특정 어떤 가상 환자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좀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과 같이 환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실제 거기에 그 병실에 가지 않으시고도 이렇게 그 환자를 그 좀 케어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막 이렇게 꾸미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컴 기능인 저희 시펠리아 기능에 대해서 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저희 제네텍 관련해서 유용하실 정보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resource.genetech.com에 가시면 저희 그 제네텍 제품 관련 여러 가지 정보 자료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품 소개 자료, 제품 소개 자료, 그리고 뭐 비디오, 저희 옴니캐스트, 저희 VMS 관련 아니면 뭐 출입 통제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터컴 오늘 말씀드렸던 뭐 인터컴 자료들, 인터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이게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파트너 가입 뭐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그냥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뭐 아무 분이나 관심 있으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꽤 유용한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도 계속적으로 저희 제네텍에서 교육 자료 그리고 저희 제품 홍보 영상을 많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해당 채널을 즐겨찾기 추가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주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 솔루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자료를 이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페리아 오늘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이제 제네텍 내의 그 제품들 중에 시펠리아라고 하는 제품이 뭐 이런 기능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나마 뭐 이해가 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지금 뭐 마지막으로 좀 여러 가지 또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같이 이제 저희 다른 제품을 이제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